네, 안녕하세요. 파이가 다시 조금 강세를 동반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이제 사람들이 파는 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매도세가 많이 악화됐고요. 굉장히 좋은 양상이죠. 그래서 파이데이가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파이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KYC 하면서도 그 이제 정맥 손바닥 인증이요. 정맥 인증이죠.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거 하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일하는 거 보니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슈퍼 개발자가 있어서 여태까지 없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폰 애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거는 이제 온 오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끄는 거 그거 빼놓고는 전부 디자인과 새롭게 만드는 거죠. 패턴을 새로 만드는 거죠. 핸드폰 패턴 새로 만드는 거죠. 애플은 뭐 그런 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삼성에서 뭐 접는 핸드폰이 나오고 고무줄처럼 당기는 핸드폰이 나와도 지금 전혀 못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애플은 이미 끝났죠. 그래서 자사주를 사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새로 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그런 게 없죠. 파이도 제가 얘네들 슈퍼 개발자가 없고 돈도 없고 뭐 허접한 그냥 애들 대학생들 상대로 뭐 해커톤이나 하고 뭐 그렇게 그냥 교수 나부랭이들이 하는 게 그렇지. 사실은 저도 그런 회의의 시선을 가지고 파이를 지켜보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장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는 호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하나하나 다 반영이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그 워크플랫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워크플랫을 또 파이프롬 유에스님이 또 뒤지게 칭찬을 해놨길래 워크플랫이 뭐요? 이래갖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파이의 워크플랫 로고인데 뭐 파이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쉽게 워크플로우다.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작업 절차다. 어떤 업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수니까요. 워크플랫의 뜻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워크플로우 혹은 작업 절차를 통한 정보, 업무의 이동을 의미하면 작업 흐름도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수행하며 순서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동기화를 시킬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일하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막 테레비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넣어서 이제 자기네 기술 하나를 넣어서 했던 것처럼 파이코인도 똑같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어서 자기네들 KYC 하나로 승부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기술은 다 나온 거죠. 이 기술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노하우는 끝났다. 노웨어.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이걸 어떻게 컨비네이션 하느냐. 지금 뭐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게 이제 알파고 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알파고 때 사람들이 지금부터 12년 전에 사람들이 놀란 거죠. 로봇도 뭐 지금 제 또래 되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주소년 아톰 때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우주소년 아톰 때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 옵티머스 같은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기술은 다 나와 있다. 이걸 어떻게 컨비네이션하고 이 손바닥 위에서 핸드폰을 갖고 다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일을 하네요. 보니까 이 워크플랫 같은 것도. 그런데 이 워크플랫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워크플랫이라는 거를 뭐 없던 아주 섹시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더라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연결한다. 개발자들이 특정 과제를 해결하고 암호화폐를 보상을 받는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걸 했는지. 이게 지금 웹 3.0 개발자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데 지금 123원이에요. 뭐 한때 3,000원, 4,000원도 갔었는데 지금 123원이에요. 그러면 왜 파이에서 이 워크플랫 같은 거, 워크플랫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개발자들 와라. 그러면 이제 파이로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지금 개발자들이 뭐 이상한 거를 개발했는데 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파이는 이게 지금 공단을 다 산업단지 만들어둔 것처럼 인프라를 다 깔아두고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충성심이 높고 그러니까 야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트코인 같은 데서 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하세요 라면서 던진 거예요. 기트코인이 일단은 제일 유명하고 이게 개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이런 플랫폼이 워크플랫하고 유사한 이 프리랜서 플랫폼이 개발자들을 하는 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하는데 레이버 X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프리랜서 플랫폼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대금 결제를 받는다. 워크플랫처럼 에스크로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 개발자들이 팔고 나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유동성 풀에 맡기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크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수탁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처음 한 데는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데가 했나 봐요. 사용자 소유 인재 네트워크. 이게 이제 구인 구직인데 자체 토큰을 통해서 플랫폼 운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스티브 잡스처럼 쓴 것 같아요. 자체 토큰을 통해서 생태계 토큰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개발자들한테 워크플랫에서 이 생태계 토큰을 주면서 그런데 생태계 토큰을 주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파이가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암호화폐는 돈 넣고 가격 올려서 사용자들을 꼬시는 방법이었는데 파이는 처음부터 사용자에서 시장으로 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갔죠. 그런데 그 사용자는 가짜가 아니죠. 진짜죠. 엄격한 KYC를 통해서 가짜 계정이나 봇을 제거하고 신원이 확인된 수천만 명의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할 거다. 그러니까 뭐 기트코인이나 뭐 브레인 트러스트나 크립토 태스크나 이런 데서 놀지 마시고요. 우리 워크플랫 와서 노세요. 이래서 엄청난 개발자들이 달려드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물량을 굉장히 많이 거기다가 꼭 이런 이제 과거에 이런데 기트코인 같은 데서 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자연어로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양성을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껍데기만 알면 구인 구직 시스템인데 이 워크플랫이 프리랜서들 B2B죠. B2B.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워크플랫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파이 워크플랫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력을 보고서 팀을 짜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재 풀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이코인 결제 시스템이죠. 수수료도 싸죠. 또 신뢰성도 이게 전부 테크돼 있죠. 체크할 수 있죠. 파이 수요 늘어나죠. 글로벌리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죠. 이게 아마 메인넷 전환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제일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실물 경제하고 암호화폐를 있는 교량으로 확인할 거죠. 그래서 파이 유동성 풀 덱스 거래소를 먼저 만드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거래소도 이제 여러 개가 많잖아요. 어느 거래소에서 사야 되나? 이 비트코인 우리가 산다 그러면 거래소가 뭐 많잖아요. 업비트도 있고, 뭐 코인원도 있고, 빗썸도 있고, 뭐 바이낸스도 있고 많잖아요. 파이덱스에서 사,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덱스에서 사면 제일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B2B다. B2B 앱이다, 이거는. B2B 앱이다, 이거. 파이네트워크의 워크플랫이. 이게 엄청난 수요를 만들게 되죠. 엄청난 수요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가격에서 지금 이제 풀백, 되돌림 현상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레이버엑스니 이게 전부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코인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파이에서 하는 거죠. 레이버엑스, 브레인 트러스트, 뭐 그다음에 크립토 태스크 이런 데가 유명한 데더라고요. 기트코인이 제일 유명하고. 근데 스티브 잡스처럼 여기 와서 놓으세요. 그러면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아주 뭐 예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34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자세히 찢어놓고 보게 되면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500원에서 400원으로 툭 떨어졌잖아요. 500원에서 400원으로 툭 떨어졌잖아요. 거래도 별로 없이. 놀래갖고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3월 14일 이후에 이제 500원대도 쉽게 갈 것 같아요. 340원, 300, 달러로 물론 봐야 되는데, 달러로 보면 23센트인데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27센트 정도 아니에요. 27센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뻗을 것 같은데, 뻗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13일 전에 파이프롬 US님이 이걸 올렸더라고요.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워크플랫, 그래서 워크플랫을 뭐 새로 하나 그랬더니, 이게 전부 그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것의 장점과 단점을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는 거죠. 그리고 12일 전에 암호화폐 90%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이게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거나 ICO를 통해 가지고 자금 먼저 확보하고, 그랬다가 투기 전 자본 빠져나가면 망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더리움에서 다시 해가지고 다른 코인 떴다방 저 많거든요. 저 테헤란로 근처에 떴다방 다단계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사용자가 없어서 실패하거든요. 뒤에 돈 날린 사람들은 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뭐 새벽 기도를 간다는 둥, 무슨 108배를 한다는 둥 참여하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죠. 뭐 사용자들 확보를 못하니까. 지난 5년간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2만 개 이상 없어졌대요. 그냥 실질적인 사용자 기반 없이 그냥 펌핑하고 덤핑만 하다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는 처음부터 이 사용자들을 굉장히 모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래서 무료 채굴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옛날에 우리나라 2000년도 초반에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막 나눠줘갖고 실적 올리는 게 아니라 KYC를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사용자를, 신뢰할 만한 사용자를 모아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개발자 모으는 걸 하는 거죠. 개발자를 모으는데 그 개발자들이 다른 암호화폐에서 하던 짓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처럼, 그러면 여기
이거 깃코인처럼 4,000원도 가고 막 이랬는데 개발해서 돈 벌으면 팔아버리고 개발해서 돈 벌으면 팔아버리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마치 뭐 중국제 차나 이거 중국제 무기 이거 애프터 서비스 하나도 안 하고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갖고 막 엉망돼 갖고 지금 뭐 중동이 난리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떴다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돈 먹고 튀고 카피해서 만들어서 새 것처럼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들의 문제를 철저히 알고 있는 파이코인은 못 팔게 하고 유동성 풀에 담그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교수를 하면서 일하는 것도 보면은 그 워크 일에 이제 작업하는 거 어떤 문제점 이런 걸 다 보고서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B2B로 가게 되고 이제 B2B로 가게 되면 P2P랑은 다르죠. 이게 뭉탱이로 기업들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덱스, 크라켄 이런 게 지금 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찌질하게 지금 이거 뭐 25센트만 올라가면 30센트만 올라가면 그냥 뚫고 그냥 이거 5불 간다라는 거죠. 뭐 당장 그렇다는 일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그렇게 되면은 파이 생태계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워크플로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뭐 대표적인 게 4개 이런 거 있지만 여기에 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메인넷 전환 이후에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양반이 탁 잡아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없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써서 망하는데 파이는 사용자들을 만들어 두고 시장을 만드니까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저희 사무실에 파이 경제학과 하시는 분들 말고도 뭐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던데 왜 그러실까요? 오르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오르면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개발자들이 완전히 투기를 조종하는 그런 걸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앱을 만드는 거죠. 역시 이 사람들은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파이프롬 US님이 뭐 이렇게 보니까 자기 1000파이 샀대요. 18센트에 18센트에 샀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샀다고. 예, 맞아요. 제가 사도 될 때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풀백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도 확실할 때 사시면 되는데 가격 보고 사면요 언제 망해도 망해요. 그게 선물 옵션이잖아요. 언제 망해도 망하더라고요. 가격 보고 사면 흐름을 보고 사야 되는데 물론 저도 젊었을 땐 그런 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파이 생테크 학교는 이제 토요일은 이런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개별 지도는 그거는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반응이 이게 자동 반응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원래 파이 영상을 이거 만들었었어요. 처음부터 노는 게 다르고 독특하고 올바르더니 진행되는 일이 점점 더 예쁜 짓만 하네.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새로 만든 건 없어. 남이 만든 거 중에 괜찮은 걸 쓰는 거야. 그리고 남이 만든 거보다 더 좋은 게 만든 거고 남이 만든 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는 거야. 완전히 삼성처럼 일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맞죠. 리스크도 없고 워크플랫도 그런 거고 수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